오토바이 군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오늘 작업을 좀 하느라고 서류 작업을 좀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사람하고 말을 안 하면 그래요. 예. 자, 4월 9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이 하수상합니다. 어제는 뭐 다 열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레바논 문제로 이제 걸렸죠. 문턱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깽판을 치고 있어. 한마디로 뭐 회방을 놓다, 뭐 목리를 부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표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되게 깡패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깡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런 짓들 때문에 그러니까 힘세다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런 짓들을 뭐 미국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짓은 정말 개망나니 짓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지금 아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 시장을 볼모로 삼아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이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어쨌든 산적질을 하는데 트럼프가 산적들을 뭐 막아줘야 될 사람 어떻게 보면 막아주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탄적에 가담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그게 좀 아쉽죠.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아서 그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되게 크게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예상보다는 좀 덜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되게 흉악하게 가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그 흡수를 좀 더 어느 정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좀 내성이 생겼달까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 쪽은 조금 빠졌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세가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조금 움직였고 삼성전자 살짝 빠지고 살짝도 아니에요 사실. 평소 같으면 되게 많이 빠진 거면 3% 빠졌어요. 하이닉스도 3% 빠졌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방산업주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위기주, 위기 대응주 혹은 뭐 위기를 먹고 사는 그런 그 종목들 테마들이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얼마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자기 코가 석자라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 가지고 국민들을 저기 할 수가 없고 물론 뭐 대통령이 될 때도 사람들이 다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으니까 정치적으로 미국 정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게 잘 안 맞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철강, 강관, 재건 소재가 또 올라간대. 그러니까 되게 지금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종전 소식이 나와야 재건주가 올라가고 그죠? 그리고 종전 얘기와 지금 막 혼재돼 있어. 혼합돼 있어요. 종전 얘기와 재건 얘기와 방산주, 전쟁 지속과 또 유가 고유가주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싹 섞여서 그죠? 덕분에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저기를 받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철강, 강관, 재건 소재가 올라갔는데 중동 전쟁 이후에 재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타격 많이 받은 시설들이 석유 시설이나 아니면 석유 수송 시설 이런 거잖아요. 거기 다 뭘로 나중에 저기 해야 돼요. 복구해야 돼요. 중소철강주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세아절강 같은 업체가 대표적인 파이프 쪽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강철강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국철강 같은 중소철강주들도 올라갔습니다. 자, 에너지 정유 해운 쪽들도 조금 올라갔는데 왜냐?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 됐으니까. 그 유가 반등하고 물류는 차질이 일어날 것 같고 계속해서 문제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어제 바닥을 쳤던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업체들이 다시 올라갔는데 얘네들은 제가 볼 땐 하루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뭐 유가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정유업체 마진율이 1.7% 정도인데 1%를 지금 그 통행세로 뺏기고 나면 삥 뜯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익률이 떨어져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유가가
뭐 20원 정도 오르겠죠. 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원가율이 1% 오를 겁니다. 그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미노적으로 다른 해역 가진 나라들이 다 돈 내놓으라고 할 그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저는 좀 선의를 믿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선순환 자체를 믿기는 합니다만, 사실 뭐 세월이 너무 수상한 세월이라서 그런 것들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도. 그죠? 자, 에너지 정유 올랐습니다. 그래서 S-오일이나 GS나 흥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죠? 그리고 해운업체,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이런 것들이 어제 떨어졌던 업체들이 다시 고스란히 다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맞았습니다. 어제 뭐 올라갔던 반도체가 또 오늘 토해냈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친환경 탈플라스틱 어제 많이 떨어졌죠. 세린 BNG 한국 패키지 많이 떨어졌었고, 근데 이것도 오늘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대체재에 대한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죠. 세린 BNG 한국 패키지가 대표적으로 종이 포장 업체고, 에코플라스틱은 그 재생 플라스틱 업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산 전쟁주, LIG 넥스원이나 하나시스템, 그리고 퍼스텍, 이런 회사들 다시 주목받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대세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사들도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받을 때를 대비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 이 회사,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 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정학적 리스크와 방산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종료되든 계속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통신 AI 인프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광전자나 아니면 뭐 이런 회사들, 빛과전자 뭐 이렇게 우리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뭐 이게 처음에는 무슨 반도체 관련된 광반도체, 그죠?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얘기들을 하면서 막 되게 첨단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예요? 재건의 광통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얘기로 돌려가지고 뉴스를 순환시키면서 얘네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장난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 뭐 큰 수요는 없어요. 그리고 기술도 없고요. 얘네들이 뭘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리고 실수요도 사실 크지 않아요. 재건 수요하는데 통신 수요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건설 수요는 좀 있겠습니다만. AI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와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종목들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셔라. 여기는 순환이 된다고, 종목 순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실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순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테마에 들어있으면 순환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딱히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반에 대한 기반 사실이 없어요. 실적 바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의 마음대로입니다. 시장의 어떤 심리 마음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이 그 뭐죠?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형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통신주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혼조세입니다. 대혼란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 뭐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반도체 조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중소들이 조금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주제가 너무 혼재되어 있다. 즉 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테마들이 에너지 정유 해운과 친환경 탈플라스틱 방산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철강, 관광, 재건 소재와 광통신 AI 인프라는요, 위기가 지속되거나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종목들 혹은 테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재건 수요는 사실상 결정은 되어 있죠. 언젠간 전쟁은 끝날 거고요. 전쟁이 안 끝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전쟁이 끝나면 조정받아야 될 방산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통신주 이유 없이 올라가고 있다. 예전에 마치 무슨 고속터미널 그 재건축할 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기 또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그 좀 뭐죠? 곁다리로 올라가는 동양고속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안에 동양고속과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메인일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속지 마십시오. 테마는 이렇게 됩니다. 완전 혼조 테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는 계속해서 갈 거니까 견조하게 갈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의 실적 수혜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자, 실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친환경 탈플라스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올라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지혜롭지 못하죠. 왜요? 조정받을 거기 때문에 곧. 유가 조정되면 조정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유 회원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그냥 구름에 따라 흘러가는, 유가에 따라 흘러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종속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펌핑을 받아서 올라가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이 없어요. 그리고 친환경 탈플라스틱은 아마 가기는 갈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에코플라스틱 예전에 한번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대세로는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ESS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얼마 전에 신재생 에너지 정부 목표 보셨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트로 2030년까지 목표를 삼고 있고요. 석탄 발전이 그 대신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른 발전 수단들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산 전쟁은요,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가 떨어져 있다 다시 올라가 있어서 사실상 3월 초 이전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전쟁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전망이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전쟁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들어가거나 종전이 되면 방산주는 분명히 조정이 한번 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광동신 AI 인프라는 지금은 실이 없다라고 테마를 말씀드렸죠. 진짜 기술이 있는 업체 없고요. 그 다음에 수요도 별로 없어요. 수요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6G를 따라가면서 6G에 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그 통신망 자체, 이동통신망 자체 기반망을 AI화하는 그런 형태의 그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가 지금 있을까요?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메가 트렌드는 가기는 갈 것이지만 지금 통신 쪽에는 아직까지 볼만한 것들이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4월 9일 주요 테마 혼란 시국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잘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